안녕하세요. 하늘채 수학교육입니다. 오늘은 수학여행 떠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중간고사들을 위해 조금이나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공개 녹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중간고사에서 어떤 유형으로 어떤 스타일로 출제가 될 것인지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1번을 한번 보면 지금 이 출제 문제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의 기출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과는 관계없지만 비슷한 난이도의 시험지를 한번 구해서 이렇게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1번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지수 계산 또는 로그 계산에 대한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제곱근호가 많이 있습니다. 제곱근호가 많이 있는데요. 제곱근의 차수가 같다면 하나의 제곱근으로 모두 통일해서 하나의 제곱근 안에 다 넣어서 계산하겠지만 지금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제곱근을 지수의 형태로 나타내는 게 좋다 하겠습니다. 제곱근 지수로 나타냈을 때 지수가 유리수라면 분모의 역할은 분모가 갖는 의미는 바로 제곱근의 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얘는 이 주어진 식은 제일 첫 번째 있는 내용이 32의 5분의 2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32가 2의 5제곱이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또 갈 수 있겠지만 일단 좀 실수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차근차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제곱근이 이렇게 두 개가 겹쳐져 있을 때, 즉 제곱의 제곱이 지수들의 곱셈으로 나타내듯이 제곱근의 제곱근 역시 제곱근의 차수의 곱셈으로 나타냅니다. 3이고요 2입니다. 3 곱하기 1은 6이죠. 64에 6분의 1제곱 됩니다. 그리고 나누기 이쪽 2에 3분의 1제곱까지가 나오는데 그거에 6제곱 이 정도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밑이 2로 통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느낌 오지 않습니까? 32 2의 5제곱이고요. 이거에 5분의 2제곱 그리고 64 2의 6제곱입니다. 그리고 2의 6제곱입니다. 얘의 6분의 1제곱 될 거고요. 나누기 그리고 얘는 지수의 지수입니다. 여기도 그렇게 하겠지만 지수의 지수는 지수들끼리 있고 3분의 1 곱하기 6이니까 2제곱 됩니다. 그렇다면 얘는 2의 5 곱하기 5분의 2 2제곱이고요. 곱하기 2가 되고 그리고 나누기 2의 제곱. 지수끼리 곱셈은 지수들의 덧셈으로 계산하고 2 더하기 1이 되겠죠. 나눗셈은 뺄셈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의 답은 2의 1제곱 2라고 하는 1번이 그 답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할만할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식의 값에 대한 내용입니다. A가 3이고 B가 2인데 이걸 구해봐라 라는 건데요. 이쪽을 딱 보면 뭔가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저기서 A의 3분의 1 얘를 제곱하면 A의 3분의 2제곱이 된다라는 거 보고요. 이렇게 되면 얘는 이 공식이 떠올라야 되겠죠. x와 y로 할까요? x 플러스 y 여기에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얘가 바로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이다 라는 이런 곱셈 공식이 떠올라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x 대신에 a의 3분의 1제곱이 y 대신에 b의 3분의 1제곱이
이렇게 왔다고 보면 어느 정도 맞아지는 거 맞죠? 그렇다면 얘는 A의 3분의 1제곱의 세제곱이 되고 B의 3분의 1제곱의 세제곱이 되고 그렇다면 얘는 A 플러스 B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어렵지 않게 5라고 하는 3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딱 보면 느낌이 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3번 문제 한번 보죠. 네, 지수 문제가 이렇게 두 문제 나왔다면 로그에 대한 계산 문제 또 나올만 합니다. 네, 로그 문제는 로그의 여러 가지 성질 중에 밑이 같은 로그의 덧셈은 하나의 로그로 가서 진수들의 곱셈으로 가도 나타낼 수 있고 뺄셈은 진수들의 나눗셈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용해 보면 네, 밑이 같은 로그로 만드는 게 좋겠죠. 일단 요 앞에 있는 2 얘는 로그의 성질 즉 로그 A의 n 이거의 x제곱은 얘가 앞으로 나가서 x의 로그 A의 n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반대로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첫 번째 거는 로그 3의 루트 2 이거의 제곱 이거와 같고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 9의 5가 있고 마이너스 로그 3의 6 루트 5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밑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9가 있고요. 여기는 3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밑이 서로 다른 그런 상황일 때 이 3과 9는 하나의 3을 제곱하면 9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는 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밑을 9로 가든 아니면 3으로 가든 크게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 하면 얘는 로그 3의 2가 되고 플러스 얘는 로그 3의 루트 5 그리고 얘는 로그 3의 6 루트 5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밑을 3으로 가기 위해서 9의 2분의 1제곱을 해서 3이 되었다면 5도 2분의 1제곱에서 루트 5가 되면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다르게 해석한다면 이렇게도 가도 됩니다. 로그 9의 4 얘를 즉 밑을 제곱하고 진수를 제곱했을 때 진수도 제곱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 9의 5 빼기 로그 9의 얘를 제곱을 했을 때 6, 36 곱하기 5 180으로 가도 됩니다. 이렇게 하든 그 결과는 크게 상관이 없을 거고요. 네,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로그 3에 밑이 같으니까 하나의 로그로 가는데 덧셈은 곱셈으로 즉 2 곱하기 루트 5에다가 뺄셈은 나눗셈으로 6 루트 5 이렇게 갑니다. 네, 다시 나타내보면 로그 3에 얘는 일단 빼고요. 로그 3에 네, 나눗수를 분모 6루트 5 이렇게 가고 위에 2루트 5 이렇게 온다면 약분하고 나면 로그 3의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 즉 얘는 마이너스 1입니다. 3을 몇 제곱하면 3분의 1이 되겠노? 네, 마이너스 1제곱 하면 됩니다. 네, 밑을 같게 하는 거죠.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4번 문항입니다. 네, 이번 중간고사에서 반드시 나올 만한 생활 속 활용 문제. 네, 항상 지수 아니면 로그 쪽에서 예상되는데 한 10점 정도, 최소한 10점 정도의 배점을 가지고 지수의 활용, 그리고 로그의 활용 중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늘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말이죠. 네,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지구로부터 거리가 x방향인 별의 겉보기 등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겉보기 등급을 m, 절대 등급을 라지 m이라고 한다면 이 스몰 m에서 라지 m을 빼면 네, 5 로그 x 빼기 5라고 하는 관계식이 성립함이 알려져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처음 보는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너무 당황하지 말고 주어지는 뒤에 있는 어떤 조건을 그대로 어떤 변수에 대응되어지는 것인지 한번 적용시켜 보면 됩니다. 일단 겉보기 등급이 6이다. 겉보기 등급 위에서 m이라고 하는 기호에 대응시켰고요. 절대 등급 라지 m이죠. 라지 m에 대응시켰습니다. 그리고 별로부터의 거리 바로 x.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x에 대응시키면 됩니다. 그럼 있는 그대로 m 대신에 6을 넣고요. 그 다음에 라지 m 대신에는 마이너스 4를 넣습니다. 빼기 마이너스 4. 그리고 얘가 5 로그 a 방면 빼기 5 이렇게 됩니다. 이쪽은 10이고요. 그렇다면 5 로그 a가 마이너스 5가 이 안에서 15가 될 것이고 로그 a는 3이 됩니다. 네. 밑이 없으면 3용 로그죠? a라고 하는 수는 10을 세제곱한 수입니다. a는 10의 세제곱 바로 1000입니다. 즉 이 별은 지구로부터 1000광년 떨어진 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정도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활용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5번 이제 부등식으로 넘어갑니다. 로그 부등식, 로그 함수, 지수 함수, 로그 함수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응용, 즉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지수 부등식, 로그 부등식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로그 부등식은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항상 주의해 줘야 되는 게 맨 마지막 결과에서 진수 조건을 만족하는 x 값을 걸러내줘야 된다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항상 그 요소에 의해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한번 볼까요? 로그 2의 x-1, 얘가 로그 4의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둘 다 증가함수고 밑이 같은 로그는 증가함수일 때 진수가 큰 게 더 크다. 그런데 역시 앞에서 봤던 문제와 비슷하게 3, 9처럼 여기도 2, 4 밑이 같지 아니합니다. 좀 전에는 3을 9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한 계산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이렇게 미수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큰 쪽에 맞추는 게 편합니다. 다시 말해서 로그 2에 x-1을 얘를 4로 바꾸면 x-1 이거에 제곱 밑을 제곱하면 진수도 제곱했을 때 그 로그의 값이 같아집니다. 또 얘는 로그 4에 2x 플러스 1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자 밑이 4, 밑이 같아졌습니다. 그러면 부등식의 풀이에서 진수들끼리 비교를 하면 됩니다. x-1 증가함수니까 진수가 작아야 되겠죠. 네, 2x 플러스 13 이렇게 갑니다. 이쪽의 로그 값이 이쪽의 로그 값보다 작다라는 것은 이쪽의 진수가 이쪽의 진수보다 더 작다라는 이야기고 2차 부등식 풀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 얘가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3 이렇게 오게 되면 예, 정리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에 마이너스 12 이렇게 될 것이고 x 마이너스 플러스 할까요? 플러스 2 이거 하나 x 마이너스 6 하나 이렇게 됩니다. 2차 부등식이 이렇게 작다 2차의 개수가 0보다 큰 상황에서 작다 이걸로 나오면 4이값 즉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다라는 부등식의 풀이에 의해서 이렇게 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뿐만 아니라 진수 조건을 따져보면 이 로그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x가 1보다 커야 되고
2x 플러스 13이 1보다 커야 됩니다. 0보다 커야 되겠죠? 네, 얘가 진수가 0보다 커야 된다. 진수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진수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x가 마이너스 2분의 14 얘보다 더 커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된다면 진수 조건은 x가 1보다 크다라는 진수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부등식의 해와 진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게 바로 이 로그 부등식의 해가 됩니다. 따라서 x는 1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을 것이며 이 안에 2, 3, 4, 5, 4개의 정수 x가 존재하게 됩니다. 네, 항상 로그 부등식, 로그 방정식에는 이것처럼 진수 조건을 따져줘서 그 값의 범위를 제한시켜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6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6번 문제는 삼각함수에 대한 생활 속 활용 문제입니다. 라디안에 대한 각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영희라고 하는 친구가 체육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운동장 가운데서 깃발을 세워놓고 깃발을 중심으로 적당한 크기의 반지름을 가진 원을 그렸습니다. 이 원줄 위에 임의의 점을 출발해서 반지름의 길이의 3배만큼 걸었을 때, 자, 원줄 위에 임의의 점을 출발해서 반지름 길이의 3배만큼 걸었을 때 영희가 깃발을 중심으로부터 몇 도 회전했는지. 예, 얘가 반지름이고 이 반지름을 기준으로 3배만큼, 이 반지름을 기준으로 3배만큼 회전을 했다라고 한다면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 실질적으로 한 이 근처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얘가 몇 도 회전했는지 60분법으로 계산해라. 우리가 라디안으로 나타내는 세타 라디안은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부채꼴 호의 길이의 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기서 반지름의 길이의 3배만큼, 즉 L이 3R이다라는 뜻이고 얘는 3라디안을 나타내는 겁니다. 3라디안을 나타내는 거죠. 네, 3라디안을 60분법으로 나타내라 라는 거죠. 그때는 3을 파이로 나누고 180을 곱해주면 얘가 바로 도로 바뀌게 됩니다. 파이분의 얼마죠? 540도 이렇게 가면 됩니다. 얘는 이렇게 공식을 이용해서 적용시키면 되는데 이 공식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으면 꼭 기억해야 되는 거, 파이 라디안이 180도다. 그래서 180도와 파이 라디안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B가 파이 대 180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죠. 라디안 파이와 도 180도가 B를 이루고 있다면, 즉 파이 라디안이 180도에 대응되어진다면 여기에서 3라디안은 몇 도겠노?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을 때, 자, 볼 수 있겠죠? 다시요. 파이 라디안이 180도가 대응되어질 때 3라디안은 몇 도겠느냐라고 했을 때, x라고 했을 때 내항과 외항이고, 즉 파이 x가 3 곱하기 180, 그렇다면 x는 파이분의 3 곱하기 180도,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파이 라디안이 180도라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다 5번에서 만들어내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7번 역시 삼각함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삼각함수 내용인데요, 동경의 위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예전에 이야기했을 때 쌤과 같이 수업할 때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동경이 일치한다든가 아니면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을 때 이때는 두 동경을 알파 빼기 베타를 이용해서 그 관계를 이해하고 또 x축, y축 그리고 y 콜 x 여기에 대칭 선대칭이 있을 때는 그 두 개를 더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그림을 그려서 해결해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두 동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일 때 일치한답니다. 알파도 여기고 베타도 여기입니다. 그런데 알파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왔다. 최종 위치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동경은 일치하지만 얘가 한 바퀴 돌고 왔을 수도 두 바퀴 돌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베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몇 바퀴 돌고 다시 이 자리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두 동경이 여기서 만났다는 것은 얘가 한 바퀴 차이가 나든 두 바퀴 차이가 나든 세 바퀴 차이가 나든 가장 심플하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베타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와 베타의 동경 즉 움직인 그 양의 크기는 바로 한 바퀴가 됩니다. 한 바퀴라고 하는 양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n파이가 되는 거죠. 2파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일치한다. 두 동경의 차가 2n파이다. 5세타 빼기 2세타가 2n파이입니다. 즉 3세타가 2n파이라는 뜻이고 세타는 바로 3분의 2n파이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 세타가 0에서 파이 사이에 존재하고 이때 n은 정수가 됩니다. n 대신에 정수를 넣어보면 0을 넣으면은 세타는 0인데 0은 저기에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거고요. n 이퀄 1일 때 세타는 바로 3분의 2파이로서 쭉 0과 파이 라디안 사이의 간이다라는 게 맞아지게 됩니다. n2가 되면 3분의 4파이가 돼서 역시 파이보다도 커지게 되겠죠. 네, 4번 3분의 2파이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되겠죠? 네,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뭔가 그 하나의 문제로 내기에는 너무 문항 자체가 아깝고 했을 때 이런 거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섞어서 하나의 문제로 만들기도 하죠. 네. 자, 첫 번째, 이 내용이 있습니다. 4제곱근 마이너스 6, 이거에 4제곱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4제곱, 지수와 제곱근의 차수가 같을 때는 제곱 띄고 루트 띄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때 얘가 제곱의 대상이 음수이면 특히나 이 지수가 짝수일 때 말입니다. 홀수라면 그냥 얘하고 같아요. 즉 세제곱 마이너스 6 이거의 세제곱은 아무 고민 없이 마이너스 6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면 됩니다. 짝수일 때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제곱근을 빠져나가기 전에 이거의 지수를 먼저 처리하기 때문에 얘는 양수가 되고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듯이 루트 a 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a가 될 수도 있죠. a가 0보다 크나 같으면 a가 0보다 작으면 즉 음수는 제곱 띄고 루트 띄고 밖으로 나갈 때 마이너스 달아서 양수가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곱 띄고 루트 띄고 밖으로 나가면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를 달아서 6이 되는 겁니다. 앞에 것은 6입니다. 1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제곱이 있죠. 네. 세제곱은 마이너스 2의 6제곱입니다.
이번에 이 6이 마이너스 2를 괄호로 싸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이 6제곱은 2에만 적용되는 거고, 2에만 적용되는 거고, 얘를 세제곱은 마이너스 2제곱의 세제곱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 4의 세제곱. 그럼 얘는 또 마이너스 4 전체의 세제곱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를 3번 곱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개 있는 거랑 3번 곱한 거랑 결론은 같다라는 뜻이고 마이너스 4입니다. 그래서 바로 1번에서 앞에 거는 6이고요. 뒤에 게 마이너스 4라서 얘는 2. 1번이 바로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부터 왜 틀렸는지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 법칙은 그 지수가 유리수 지수를 지수의 수의 범위가 유리수를 벗어나면 지수 법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밑이 0보다 커야만 됩니다. 즉 밑이 0보다 작은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 즉 지수의 지수는 지수들끼리 곱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얘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6제곱을 먼저 처리해 줍니다. 즉 좌변이 마이너스 2의 6제곱에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2의 6제곱이 2의 6제곱하고 같죠. 2분의 1제곱 이렇게 해서 밑이 양수로 만들어 놓고 나면 이제는 지수 법칙이 성립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수가 유리수 나 실수일 때는 밑이 0보다 큰 수일 때만 지수 법칙, 즉 2의 6 곱하기 2분의 1 얘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얘는 8이 돼야 됩니다. 8이 돼야 되고요. 64의 세제곱근은 3개 있습니다. 3개 있죠? 어떤 수를 세제곱해서 64가 될 때 그 어떤 수를 64의 세제곱근이라고 한다. 그리고 x 세제곱 마이너스 64 이퀄 0으로 나오게 되면 x 마이너스 4 하나에 x 제곱 마이너스 16x 4x네요. 4x 플러스 16 이퀄 0 이렇게 되는 인수분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때 x 이퀄 4 혹은 이거 이퀄 0을 만드는 두 개의 혹은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64의 세제곱근은 3개 있습니다. 그중 실수는 4이다. 실수는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어떤 수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수와 어떤 수를 세제곱해서 2가 되는 수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5번 얘 또한 지수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2의 마이너스 4분의 3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4분의 3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가 마이너스가 역수다라는 뜻입니다. 2분의 1의 4분의 3제곱이고 얘는 4제곱은 2분의 1의 3제곱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제곱근의 차수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4분의 1에 n분의 1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n의 값의 합을 구해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44 이게 어떤 수일까 라고 본다면 얘는 12의 제곱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12의 제곱 근데 얘가 마이너스 2제곱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거의 n분의 1이고 그럼 얘는 12의 마이너스 n분의 2제곱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된답니다.
얘가 자연수가 된다는 것은 밑이 자연수일 때 얘가 자연수가 되면 얘는 이 전체가 자연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수가 될 수 있겠죠? n이 마이너스 1이거나 혹은 n이 마이너스 2가 되면 됩니다. n이 마이너스 1이면 이 수 자체는 12의 2제곱 144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2면 12의 1제곱 12가 됩니다. 또 하나 더 있죠. 이 수 자체가 0이 되어버리면 얘는 1이 되는데 이 분자가 아니라 분모에 어떤 수가 미수가 있을 때 이 수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바로 n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두 정수 n의 합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문장 위에 있는 메인 문제를 보면 아래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빛이 A 물질에서 B 물질로 입사할 때 어떤 물질 사이에 입사할 때 그 빛의 입사각을 세타1, 굴절각을 세타2라고 하고 두 물질 A, B의 굴절율을 N1분의 N2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2분의 사인 세타1이 바로 N1분의 N2가 되는데 이때 빛이 공기에서 어떤 물질로 입사할 때 입사각이 49도 그리고 49도 굴절각이 6분의 파이라고 하면 굴절율표를 첨부할 때 어떤 물질로 가장 알맞을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인 49도의 값을 0.75라고 주어졌고 등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보죠. 입사각에 해당하는 게 입사각 세타1이고요. 세타1. 굴절각 세타2. 아까 생활 속 문제처럼 우리가 처음 보는 어떤 상황이다 하더라도 여기에 맞는 어떤 그 변수들을 대입시킬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굴절율이 N1분의 N2라고 했을 때 N1분의 N2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변수 두 개밖에 없거든요. 예, 사인 세타2 6분의 파이 이거분의 사인 49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인 6분의 파이 30도가 되고요. 30도 예. 여기가 30도 6분의 파이면 1대 루트 3대 2의 비를 갖겠죠. 사인 2분의 1입니다. 분모가 2분의 1이고 분자 0.75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딱 느낌에 0.75를 분수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4분의 3입니다. 그렇다면 이 N1분의 N2 네, N1분의 굴절율이죠. N1분의 N2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얘를 굴절율이라고 하고요. 자, 번분수가 나왔고 분자와 분모에 이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인 4를 곱해주면 2분의 3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문제 밑에 있는 굴절율 표를 보면서 2분의 3, 즉 1.5라고 하는 굴절율을 갖는 것은 유리가 되겠죠. 그래서 보기에서 유리를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그냥 주어진 변수, 어떤 문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것이 변수 어떤 것에 대응되어지는지만 제대로 연결만 하게 되면 아주 굉장히 풀이 과정은 심플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문장이 틀리더라도 절대 겁먹거나 주눅들지 말고 그 변수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챙겨 나가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11번 한번 보죠. 1보다 큰 두 실수 A, B에 대해서 로그 9의 B분의 A가 로그 루트 3
a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트 3이 미치입니다. 루트 3의 a다. 얘가 성립할 때 로그 a b의 값은 무엇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역시 로그 방정식인데 말입니다. 로그 방정식, 로그와 로그 어떤 취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 밑을 갖도록 해서 진수끼리 비교하는 것이 로그 방정식의 풀이 전략이죠.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밑이 하나는 9고 하나는 루트 3입니다. 그렇지만 얘네들을 거듭 제곱해서 한쪽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 그때 큰 쪽으로 만드는 게 좋다, 편하다라고 했습니다. 즉 로그 9의 b분의 a 여기에 9에다가 맞추면 로그 3 루트 3 루트 3을 제곱하면 3이 되고 제곱하면 3이 되고 그것을 또 제곱하면 9가 되겠죠. 즉 4제곱을 했습니다. 그럼 얘가 9가 될 때 밑을 4제곱 했다면 a도 4제곱 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밑이 같아졌으니까 진수끼리 같으면 이 두 개의 로그 값은 같은 겁니다. b분의 a가 바로 a 4제곱과 같다 할 수 있겠죠. a는 a의 4제곱 b 양면에 b를 곱했고요. a로 나눠주면 a 세제곱 b가 바로 1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그 a의 b는 로그 a의 b는 b를 a로 나타내든지 a를 b로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b를 a 세제곱분의 1 다른 편으로 a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라고 본다면 얘는 로그 a의 마이너스 세제곱 바로 마이너스 3이다. a를 몇 제곱하면 a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나오겠노? 바로 마이너스 3 얘가 그 답이 되겠습니다. 밑이 같도록 만들고 밑을 거듭 제곱해준 만큼 진수도 거듭 제곱해주면 된다라는 거 챙겨주시면 되겠어요. 12번 네. 정의에 주어진 어떤 로그 함수, 로그를 이용한 함수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로그를 이용한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제일 첫 번째 y는 있는데 옆에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2의 로그 x 얘하고 x의 로그 2가 서로 같은 거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얘는 로그가 지수로 사용됐을 때 이 지수의 밑과 진수가 서로 자리를 바꿔도 된다라는 그런 쪽으로 본다면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는 2의 로그 x 제곱의 제곱으로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저기는 2의 로그 100x는 2의 로그 100 더하기 로그 x 이렇게 갈 수 있고 2의 제곱 2 더하기 로그 x 그리고 지수 법칙을 이용한다면 얘는 2의 로그 x 제곱 곱하기 4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즉 저기는 y를 말입니다. 2의 로그 x를 t라고 치환을 한다면 앞쪽은 t 제곱이 되는 거고 뒤쪽은 여기가 얘가 되니까 얘가 t 4t가 되고 앞에 2가 있다면 플러스 8t 됩니다. 그런데 이 x가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간다면 t 값의 범위는 로그 1이 0이고요. 2의 0제곱 1부터 시작해서 2의 1제곱 x 대신 10이 들어가면 로그 10은 1이니까 2 요 사이에서 결정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얘는 t 플러스 4 이거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16 이렇게도 갈 수 있듯이 즉 2차 함수 t에 대한 2차 함수인데 대칭축이 마이너스 4
x 이퀄 마이너스 4는 t 이퀄 마이너스 4에서 대칭축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런데 범위는 t 이퀄 1에서 2까지만 보자, 1에서 2까지만 보자, 요 그래프를 보자라고 했으니, 예, y의 최소값은 t 이퀄 1에서 발생하겠죠. 네, 1 플러스 8 9가 되고요. y의 최대값은 t가 2일 때 발생할 거고 4 플러스 16 20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최소값과 최대값의 합은 바로 29가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문제, 예,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치환을 이용한 최대값, 최소값, 2차 함수의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13번에서는 지수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함수, 로그함수 모두 그 자체로서 최대값, 최소값은 밑이 1보다 크냐 작으냐, 그래서 그것이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겠죠. fx라고 하는 함수의 밑은 3분의 1, 즉 감소함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최대값 m, 최대값은 정의역이 작은 쪽, 즉 지수가 작은 쪽에서 최대값이 나올 겁니다. 3분의 1에 마이너스 f, 얘가 f 마이너스 2라서, 네, 3분의 1에 이거에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a제곱, 거기에다가 더하기 b 한 겁니다. 예, 얘를 좀 더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3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에 3분의 1의 마이너스 a제곱, 네, 지수의 덧셈, 그러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a제곱은 밑이 같은 수의 곱셈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고, 플러스 b. 그럼 얘가 9고요. 얘는 3의 a제곱, 지수의 마이너스는 역수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플러스 9, b. 이렇게 했을 때 얘가 57입니다. 첫 번째 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스몰 f 1입니다. f1 여기다가 1이 들어가면 얘는 3분의 1에 1-a 제곱이고 거기다 플러스 b가 왔고요. 같은 방법으로 3분의 1 곱하기, 네, 얘가 3의 a 제곱 이렇게 되고 플러스 b가 됩니다. 얘는 5가 되고요. 니은식 미수 두 개에 그 다음에 식 두 개가 있으니까 연립방정식을 하면 되고요. 기억과 니은을 빼버리면, 네, p의 개수가 1로서 같으니까 이 p가 없어지겠죠. 9 빼기 3분의 1 이거에 3의 a제곱, 예, 3의 a제곱 a제곱 있으니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 얘는 52가 됩니다. 3분의 27에서 1을 뺐으니까 3분의 26이 될 거고, 곱하기 3의 a제곱, 얘는 52고요. 3의 a제곱이 갖는 게 바로 52 곱하기 26분의 3, 역수를 취하면 되겠죠. 얘가 1이 될 때 얘가 2가 되고 6입니다. 3의 a제곱이 6입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구하고자 하는 이 문제 3의 ab제곱, 우리는 3의 a제곱의 b제곱, 이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의 a제곱이 6입니다. 6의 b제곱입니다. 이제 b만 구하면 되겠죠. b가 얼마일까? 기억식과 니은식 중에 좀 간단한 식 니은입니다. 그러면 니은에서 3의 a제곱 대신에 6 대입을 해보면 3분의 1 곱하기 3의 a제곱 6 더하기 b가 5가 되고, 얘가 2가 되니까 b는 3이다 할 수 있습니다. 3의 a의 b제곱은 6의 세제곱이 되고, 얘는 216이
2라고 하는 값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4번에서 그 답을 만들 수 있죠. 네, 지수 법칙 중에서 지수들끼리의 곱셈은 지수의 치수다라는 거, 그걸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네, 조금 복잡하지만 최대값, 최소값을 이야기할 때 감소함수를 이용하고 두 개의 조건에 대해서 두 개의 미지수를 구해나가는 그런 방법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14번은 상가함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상가함수의 정의, 상가함수의 뜻에 대한 문제고요. 간단하게 정리하는 형태의 문제. 네, 이번 상가함수 그래프가 나오지 않는다면 상가함수에 대한 어떤 정리 문제가 가장 난이도 높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상가함수를 간단히 하는 이런 문제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냐면은 일단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세타 분의 1이라 사인 세타라는 거 이거 하고, 그리고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 1이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덧셈입니다. 간단히 한다는 것은 통분을 하겠다는 뜻이고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거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고, 그럼 첫 번째는 위아래로 코사인을 곱했으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슬슬 이 냄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두 번 곱하게 되죠. 이쪽은 위아래로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곱했고요. 그렇다면 코사인 세타 그리고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여기에 분모가 있고 여기에 코사인 제곱 세타 풉니다. 플러스 1 앞에 거 제곱 플러스 뒤에 거 제곱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이렇게 가겠죠. 정리를 한 번 더 해보면 코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나오고 그 위에 코사인 제곱 세타와 사인 제곱 세타 1입니다. 거기다 또 1이 있으니까 2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위에 걸 2로 묶으면 1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고 위에가 2로 묶었을 때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렇다면 얘가 약분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코사인 세타 여분의 2 이렇게 가볍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항상 상가함수 얘를 간단히 하라고 했을 때 사용되어 수 있는 이 두 개의 공식 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개의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하면 됩니다. 네, 15번 문제 지수 함수, 로그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수 함수나 로그 함수에 대한 그래프의 문제 조금 어렵게 내자면 하나씩 어렵게 낼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네. 일단 문제를 한번 보면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에서 두 곡선 y 로그 2의 x인데 절대값이 있고요. 밑에 있는 걸 거둬 올렸겠죠? 로그 2의 x의 절대값 x 보시면 보통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를 거둬 올렸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가 없어지고 이렇게 거둬 올려주고요. 2분의 1의 x제곱, 2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지나가게 될 거고, 얘가 만나는 두 점을 x1, y1 한 점이 있고요. 또 여기에 또 한 점이 더 있겠죠. 그리고 2의 x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2의 x인데 2x 이렇게 지나가는 게 y 이퀄 2의 x가 되겠죠. 만난 점을 이렇게 했을 때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충 이제 상황 이해되시겠죠? 위로 올라가서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 밑에 있는 보기들을 또 한번 보겠는데요. 이 그래프를 좀 크게 확대해서 보는 게 좋기 때문에 요 정도 하면 되겠나요? 되겠네요. 조금만 더 줄이겠습니다. 조금만 더 줄이겠습니다. 뭐가 맞는지 좀 일단 밑에 보기에서는 보기는 좀 밑에 오지선다는 좀 가리고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높여 문제 보니까 됐습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건 뭐냐 하면은
문제에서 제시된 것은 지금 원래 로그 x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로그 x가 이렇게 로그 2의 x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그걸 거두어 올려서 로그 2의 x를 만들었고 그게 2분의 1의 x제곱과 만나는 첫 번째 점 p를 x1, y1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q를 x2, y2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y 이퀄 2의 x와 만나는 얘를 x3, y3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밑에 보기 하나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x1 이 좌표가 2분의 1과 1 그 사이에 있느냐라고 합니다. 로그 함수 하고 지수 함수를 보면 이렇습니다. 얘가 1이고요. 얘가 1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쭉 간 거하고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오고 여기를 이 두 점을 이 원점과 이 점을 지나는 얘는 y equal x입니다. P라고 하는 점을 왠지 지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P라고 하는 점을 보면 점 P는 얘를 거두어 올렸으니까 y equal 마이너스 로그 2의 x와 y equal 2분의 1의 x제곱의 교점입니다. 근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로그 2분의 1의 x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y고 로그 2분의 1의 x하고 2분의 1의 x제곱은 밑을 똑같이 2분의 1로 갖는 하나는 로그 함수, 하나는 지수 함수. 바로 역함수입니다. 그래서 원함수와 역함수, 어떤 두 함수가 역함수 관계에 있을 때 이 두 함수는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이고 두 교점이 생긴다면 y 꼴 x에서 두 교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 y 꼴 x 위의 점이고 이 두 역함수 사이의 그러니까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x1은 분명히 1보다 작은 게 여기가 x1인데 말입니다. x1인데 1보다 작은 게 분명합니다. 그럼 2분의 1은 뭐고? 2분의 1은 네 여기서 0,1과 1,1을 쭉 꺼서 만드는 얘. 즉,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두 대각선이 지나가면서 만나는 이 점. 이 점의 x좌표가 바로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 2분의 1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2분의 1 그 사이에 x1이 있다라는 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두 번째 니은 보기를 살짝 위로 올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니은 보기는 x2 y1 빼기 1 x1 y2 빼기 1 얘가 성립하느냐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일단 x2하고 x1이 얘가 성립한다고 본다면 x2와 x1이 전부 다 양수죠. 양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양변에 나누기 x1, x2도 지금 얘가 x2니까 양수고요. x1도 양수입니다. 얘를 나누어 버리면 x2 약분하고 이쪽에는 x1분의 y1 빼기 1과 그럼 이건 x2분의 y2 빼기 1인데 이 부등식도 성립해야 된다라는 의미고요. 그럼 보통 이런 스타일에서는 얘가 갖는 의미와 얘가 갖는 의미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0이 있다고 보고 여기도 마이너스 0이 있다고 본다면 얘가 갖는 의미는 0,1과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어디 있느냐? 바로 얘가 x1, y1이고 0,1이라고 하는 게 이 점이니까 여기에서 이 P를 지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가 x1분의 y1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얘는 0,1과 x2, y2를 지나는 0,1과 x2, y2 얘가 x2, y2였죠? 여기에서 이렇게 지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x2분의 y2 마이너스 1입니다. 네, 둘 다 기울기는 마이너스고요. y축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절대값이 큰 거니까 이쪽의 절대값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고, 음수는 절대값이 큰 수가 작은 수니까 얘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부등식이 성립하고 그럼 거꾸로 올라가서 원래 이 부등식도 성립하는 얘 또한 참입니다.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그런 문제였고요. 되겠죠? 디귿 보기 또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디귿 보기 역시 위로 좀 크게 올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귿 보기는 x1, x2 더하기 y1, y2가 x1, x3 그리고 y1, y3와 같으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x3, y3고요. 얘가 x2, y2고요. 얘가 x1, y1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아까 얘가 이쪽을 기준으로 이 함수하고 이 함수가 역함수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이쪽은 뭐냐면 이쪽은 y 이퀄 로그 2의 x고 이쪽이 y 이퀄 2의 x니까 이 함수하고 이 함수 역시 역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하고 역함수고요. 얘하고 역함수면 이 점하고 이 점 역시 서로 그 대응점입니다. y 이퀄 x의 대칭인 그런 대응점이 되고, 대응점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x하고 y하고 바꾸었을 때 그게 같다는 뜻입니다. 즉 x2, y2를 y 이퀄 x의 대칭 이동하면 뭐가 되느냐면 y2 x2가 되는데 y하고 x를 바꿨으니까 말입니다. 얘가 결국 x3, y3하고 겹쳐지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얘가 겹쳐지더라. 그럼 y2는 x3하고 같고 y3는 x2하고 같다라는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을 x3나 y3를 y2나 x2 쪽으로 몰고 가보면 얘는 이렇게 됩니다. 얘는 우변이 x1, x3를 y2로 바꿀 수 있고, 또 더하기 y1, y3를 x2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P x1, y1은 y 이퀄 x 위의 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x1이나 y1이나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x1이나 y1을 같다면 얘는 y1, y2로 바꿀 수 있고 x1, x2로 바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바로 좌변하고 일치하게 됩니다. 이도 맞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맞다라고 보면 됩니다. 되겠죠? 자, 16번. 네, 삼각함수에 대한 문제죠. 그림과 같이 넓이가 60파이인 부채꼴이 있습니다. 부채꼴 넓이 S가 60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꼭지점 O가 있고 이 호 AB가 밑면의 둘레가 되는 이런 원뿔을 만들었고요. 원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고 높이를 H라고 했을 때 R과 H가 3대 4랍니다. 얘가 3K, 얘가 4K. 그렇다면 이 모선은 5K가 되고 이 모선이 전개도에서는 옆면의 반지름이 되겠죠. 여기가 5K 됩니다. 그리고 이 호 AB의 길이는 이 원뿔의 밑면에 원의 둘레하고 같으니까 얘는 2파이야.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R 3K 즉 6파이K가 되겠죠. 2파이 R 그러면 이 삼각함수에서 삼각함수를 이용한 라디안을 이용한 원의 넓이 2분의 1 RL을 이용해서 2분의 1 곱하기 R R은 여기에서 4K가 아니고 이쪽을 이야기합니다. 부채꼴의 반지름 5K에다가 그리고 곱하기 6파이K까지 이렇게 온다면 1, 3 해서 15파이K 제곱 됩니다. 얘가 60파이가 된다는 것은 K 제곱이 4가 된다는 뜻이고 K는 2라는 뜻이죠. 그리고 부채꼴 둘레. 부채꼴 둘레는 호의 길이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호의 길이에다가 이 반지름 2개까지 오면 됩니다. 즉 호의 길이는 반지름 2개가 5K 곱하기 2가 되고요. 그리고 반지름의 반지름의 길이 2개가 5K 곱하기 2가 되고 호의 길이가 6파이K인데 K가 2라고 나타났으니까 얘는 2가 들어가면 20이고요. 2가 들어가면 12파이가 됩니다. 이때 이 20이 A가 되는 거고요. 이 12가 B가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20 더하기 12, 32가 됩니다. 되겠죠? 네,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 이퀄 0의 두 근이 로그 2의 a와 로그 2의 b입니다. 이때 로그 a의 8과 로그 b의 8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대체적으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주로 쓰겠죠. 무슨 뜻이냐면 두 근의 합 로그 2의 a와 로그 2의 b를 더하면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플러스 두 근의 곱 이렇게 되죠. 로그 2의 a 곱하기 로그 2의 b가 마이너스 7입니다.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로그 a의 8과 로그
8. 얘를 보면 8이 2의 세제곱입니다. 3으로 묶어내면 로그 A의 2. 또 얘도 3의 로그 B의 2가 되고 얘는 3으로 묶었을 때 로그 A의 2 더하기 로그 B의 2.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겠죠. 느낌 오지 않습니까? 밑과 진수를 바꿔야 됩니다. 밑과 진수를 바꾸게 되면 역수가 됩니다. 3의 로그 2의 A 분의 1 더하기 로그 2의 B 분의 1 이렇게 밑과 진수를 바꾸면 이렇게 역수의 형태를 취하게 되면 되고요. 통분해야죠. 3의 로그 2의 A 곱하기 로그 2의 B 이걸로 통분하게 되면 이쪽 위아래로 로그 2의 B를 여기는 위아래로 로그 2의 A를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2의 B 이렇게 갑니다. 네, 이제 대입하면 됩니다. 3 곱하기 곱은 마이너스 7이고요. 2가 됩니다. 마이너스 7분의 6. 얘가 그 답이 되겠죠. 이렇게 서술하고 뭐 간단하게 따라서 로그 A의 8과 로그 B의 8은 마이너스 7분의 6이다 라고 답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서술형 문제였습니다. 네, 18번 서술형 문제 보겠습니다. 길이가 24cm인 끈으로 부채꼴을 만듭니다. 이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 부채꼴의 중심각. 네, 둘레의 길이가 정해졌을 때 넓이가 최대가 될 때 그때 중심각은 2라디안입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거 이야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산신령이 나타나서 새끼줄 하나 던져주면서 이걸로 가장 넓은 부채꼴을 만들어서 그 땅을 넣어주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른 그 새끼줄을 반으로 접어서 그 반의 한쪽을 반지름 2개로 잡고 그리고 나머지 반을 부채꼴 호의 길이로 잡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단답형으로 나오면 오지선다형으로 나오면 바로 이 라디안 선택하면 되고 하지만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하라. 왜 그렇게 되는지 그것을 증명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명을 해보죠. 네, 금방 이야기했던 산신령 이야기에 의해서 그 새끼줄, 즉 길이가 24cm 있는 끈 얘가 가는 의미는 부채꼴 둘레의 길이 그게 바로 24cm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부채꼴 둘레를 형성하는 게 바로 2R과 L이죠. 얘가 24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2R도 0보다 크고 L도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둘 사이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는데 즉 2R 플러스 L은 크거나 같습니까? 이 루트 2RL 얘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2RL이 뭐냐 하면은 S가 2분의 1RL이거든요. 2분의 1RL. 그럼 2RL은 S의 4배가 되어 2의 루트 4S. 그러면 얘는 또 2 곱하기 2니까 4루트 S가 되고요. 즉 4루트 S가 뭐보다 작거나 같으냐? 24보다 작거나 같고 루트 S가 6보다 S는 36보다 작거나 같다. 넓이가 36이 최대값이다 라는 이야기고 또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정의에 의해서 이때 등호는 2R equal L equal 12 1대 성립한다. 얘가 24인데 이 적용되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적용되는 두 수가 같을 때 이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그런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정의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중심각 세타라고 하는 것은 R분의 L인데 이 L이 2R과 같으니까 이 라디안이 되는 겁니다. 세타는 2라디안이다. 따라서 세타는 2라디안 이렇게 마무리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이용하는 것 외에도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넓이가 최대임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즉 L이 24-2R이다라는 걸 가지고 하고 S가 2분의 1RL이라 L과 R이라는 두 개의 문자를 하나의 문자로 바꿔서 2분의 1R에 24-2R 이렇게 두고 얘는 2분 R에 12-R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12R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R 제곱 마이너스 12R 이렇게 되고 얘를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들면 R 마이너스 6 이거 전체의 제곱 플러스 36 마이너스 36이라 플러스 36 이렇게 나오죠. 36이 S의 최대값이 되고 이때 R은 6이다. 이때 R이 6이면 여기다 6을 넣으면 L은 12가 나오고 이때 세타, 중심각 세타는 R분의 L이라 6분의 12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증명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이용한 최대 최소를 이용해봤고 두 번째는 그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한번 증명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수령 문제입니다. 두 양수 AB에 대해서 4의 A제곱이 25의 B제곱과 같고 이 AB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를 만나서 0이 되더라. 이때 16분의 1의 A제곱과 25의 B제곱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4의 A제곱 이퀄 25의 B제곱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A와 B에 대해서 우리는 얘를 K라고 두죠. 그러면 요거 말입니다. 예전에 한번 보기도 했습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퀄 0이다. 그러면 EAB가 A 플러스 B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양변을 AB로 양변 나누기 AB를 하면 2는 B분의 A 플러스 B분의 1 AB로 나눴을 때 A 약분하고 B가 남았겠죠? A분의 1 됩니다. 즉 정리했을 때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이 2가 된다라는 상황 만들 수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A분의 1은 어떻게 만들 수 있냐 하면은 4의 A제곱이 K다. 여기에서 K의 A분의 1이 4다. 같은 이유로 25의 B제곱이 K다. 라는 것은 K의 B분의 1이 25다.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덧셈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은 K의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게 K의 제곱 자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2와 같다면 그것이 밑을 K로 갖는 지수로 적용돼도 이 두 수는 같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얘는 지수의 덧셈은 각각의 곱셈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 4 곱하기 25 이렇게 되겠죠. K의 A분의 1제곱 4 이렇게 되고 얘가 K제곱인데 얘가 100입니다. 100이 K의 제곱이라면
K는 10이 나옵니다. K는 10이 나오고요. 네, K가 10이 나온다면 자, 여기에서 4의 A제곱이 10입니다. A는요 로그 4의 10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25의 B제곱이 10이랍니다. B는 로그 25의 10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저쪽에 있는 16분의 1의 A제곱 곱하기 25의 B제곱 16분의 1에 A가 로그 4의 10 25에 B가 로그 25의 10 얘하고 얘를 자리를 바꾸게 되면 10에 로그 4의 16분의 1 곱하기 10에 로그 25의 25 얘는 10의 마이너스 제곱 곱하기 10 바로 10분의 1이 됩니다. 10의 마이너스 1제곱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수에서 평이하게 보던 이런 스타일의 형태 그리고 여기에서 양변을 AB로 나누어서 2와 B분의 A, A분의 1, B분의 1, A분의 1 사이의 관계를 형성해서 K 값을 구하고 다시 로그와 지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역시 생활성 문제입니다. 로그 함수를 이용해서 생활성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증가와 감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하나에 그냥 증가와 감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천천히 한번 보죠. 어느 기업에서 원래 기업의 부채가 자기 자본의 3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매년 부채를 전년도에 비해서 20% 줄이고 자기 자본은 10% 늘리는 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이 계획대로 진행될 때 이 기업의 자기 자본이 처음으로 부채보다 많아지는 해는 우회되노라고 되어 있고, 자, 올해 기업의 자기 자본이 A입니다. 올해 상황을 한번 볼까요? 올해 자기 자본 A입니다. 그럼 부채는 3배에 이르렀다 했으니까 3A가 되겠죠. 1년 후 자본은 10%씩 늘렸다 했으니까 A의 1.1 0.1 100분의 10 즉 0.1만큼 늘렸고 원래 자본은 그대로 있어야 되고 부채는 20% 줄였습니다. 그럼 부채가 0.2 원래 부채 0.2가 됐냐? 아니고 0.2만큼 줄이고 0.8만큼 남게 되겠죠. 3A의 0.8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1년 후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2년 후가 되겠죠. A의 1.1 이거의 1.1배가 되고 또 부채는 3A의 0.8배 이거의 또 0.8배가 되니까 지수로 나타내면 제곱이 되겠죠. 결국 처음부터 올해부터 N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A의 1.1의 N제곱과 그리고 3A의 0.8의 N제곱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얘하고 얘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많아지는 자기 자본이 더 많아지는 그걸 부등식으로 나타내면 A의 1.1의 N제곱 얘가 3A의 0.8의 N제곱 이런 부등식이 만족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자라는 뜻입니다. A가 0보다 크니까 양변을 A로 양수로 나누어도 그 값은 같겠죠? 부등식의 호의 방향은 같겠죠? 이렇게 되고 3 곱하기 0.8
0.8의 n제곱. 밑에 로그까지 주어져 있으니까 로그를 이용해서 계산해라.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하게 됩니다. n 로그 1.1 로그 3 더하기 n 로그 0.8입니다. 자, 얘가 이쪽으로 이항하면 n에 로그 1.1 빼기 로그 0.8 이렇게 되고요. 로그 3 나올 거고, 로그 0.8은 로그 8 빼기 로그 10, 즉 로그 8 로그 0.8은 로그 10분의 8이라 로그 8 빼기 로그 10이고, 얘는 3 로그 2 빼기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네, 3 로그 2 빼기 1, 네, 로그 3 다 했습니다. 이제 얘네들을 한번 계산을 해보죠. n 로그 1.1 뭐라고 주어졌습니까? 0.0414 3 로그 2 얘의 3배 0.903 빼기 1 빼기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이쪽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여기가 플러스 1이 됩니다. 플러스 1이 될 거고, 얘가 로그 3 0.4771 이런 계산을 하라는 뜻입니다. n. 자, 이쪽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요거 0.0414에서 더해야 되겠죠. 여기서 요거를 빼게 되면 이 값이 뭐가 되죠? 네. 요 값 자체가 0.097 얘가 되니까 얘를 더했습니다. 더하면 4가 되고 8이 되고, 네, 3이 되고 1이 되고 0.1384 곱하기 0.1384 얘가 되고 0.4771. 그러면 n은 0.1384 이것을 0.4771로 나눌 것이고, 1384 이번에 4771 이렇게 될 겁니다. 얘가 3번은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뭐 39, 요 정도만 봐도 3배가 39니까요 충분히 들어가고, 4배가 되기에는 52까지 가야 되니까 안 됩니다. 즉 얘가 n이 약 3. 뭐시기 이렇게 될 거고, 그렇다면 얘보다 더 커야 되니까 따라서 올해로부터 4년 후가 되면 됩니다. 자, 로그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해결하는 문제, 바로 서술형의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의 중간고사 문제를 좀 봤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번 올해 중간고사의 방향이 대충 이런 구성을 갖겠구나라고 예상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